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물리학원. 이번 시간에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요, 전류가 이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 즉 전류에 의해서 나침반 같은 것들이 움직일 수 있다. 즉 B필드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제 웨르스테드라는 덴마크의 물리학자가 있었는데, 실험을 하면서 전류를 도선에 흐르게 하니까 도선 주변에 있던 나침반이 방향이 바뀌는 걸 보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발생한다라는 것들을 알았고요. 그것들을 수식화한 사람은 암페어라는 단위로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물리학자 앙페르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정식화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보면요,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앙페르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앙페르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요, 요 도선을 통해서 위쪽으로 전류 I가 흐른다고 치면요, 요 도선 주변에 있는 나침반의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변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요, 이 전류가 흐름으로써 나침반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요, 나침반의 빨간색이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잖아요. N극의 방향이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 전류에 의해서는요, 이렇게 직선 전류가 흐르면은 요 주변을 이렇게 동심원 모양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B필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앙페르 법칙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오른손 법칙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 이런 것들도 있는데, 모든 것들을 오른손 가지고 하는 것들을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럴 때는 오른손 쓰고 이럴 때는 왼손 쓰고 하면은 다 헷갈리기 때문에 전부 다 오른손으로 통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앙페르의 법칙은요, 오른손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전류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일치시키면은 이렇게 감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위에서 보면요, 탑 뷰로 보면은 요 그림을 위에서 보면 이럴 겁니다. 도선이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건요, 요 화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고요. 이렇게 X로 표시하는 거는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봤죠. 얘를 탑뷰로 봤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에 눈이 있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본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보시면요, 자기장의 방향을 앙페르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요런 방향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앙페르의 법칙은 자기장의 방향뿐만 아니고 크기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B라고 표시했고요. 이 자기장은 뭐 때문에 만들어지냐면요, 여기 나오는 전류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류의 세기랑 비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선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단 말이죠. 자기장의 세기는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도선과의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비례상수 비례관계라고 하면요, 등호를 쓰고 비례상수 K를 하나 써주면 되죠. 자,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당연히 단위는요, 자기장의 단위니까 테슬라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수의 값은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조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분석할 상황에 따라서 이 상수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만 좀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봤고요. 이번에는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직선인 도선을요, 이렇게 휘어가지고 원형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자,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른 걸 봐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요, 전부 다 앙페르의 법칙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한데, 앙페르의 법칙은 직선만 가능했기 때문에
요 직선을 이용해 가지고 원형 전류를 이제 분석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습니다. 요 직선 도선의 아주 짧은 분야, 이 부분을 보면요. 거의 이제 직선이랑 가깝죠. 요 부분은 요런 직선, 요 부분은 요런 직선, 이렇게 직선으로 이제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그먼트라고 하는데요. 아주 짧은 절편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있는 요 세그먼트에서는 전류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앙페르의 법칙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는 원형 도선에서 어디를 볼 거냐면 정중앙을 볼 거거든요. 요 도선의 정중앙. 그렇게 되면 요렇게 이쪽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일치시키고 요렇게 감아시면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직선 전류라고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오른손을 감아 지으면 되니까 요 도선의 원형 도선에서의 방향은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잘 안 보이시면 요 방향을 보시면 될 건데, 그래서 이것들을 여기에도 하고 여기에도 하고 여기에도 하고 여기에도 하고 전부 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원형 도선이 있으면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점을 찍은 거는 화면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이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르면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를 이제 앙페르의 법칙을 통해 가지고 얘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손을 이렇게 감아쥐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자기장이 생긴다 라고 해도 되는데요. 앙페르의 법칙의 핵심은 뭐냐면요. 전류 방향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이 수직하다는 겁니다. 자, 수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이렇게 네 가지 손가락이 있고 엄지손가락이 있고 얘 수직한 관계만 만들어주면 앙페르 법칙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모든 세그먼트에 대해서 손으로 집어서 앙페르의 법칙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요 네 가지 손가락과 네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이 수직을 이루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면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요 흐르는 전류 방향으로요. 요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남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방향이 이런 식으로 화면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방향,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앙페르의 법칙을 이용할 때는 요 엄지손가락과 보시면은 여기 있는 엄지손가락과 이쪽에 있는 네 가지 손가락이 수직한 관계만 이루어주면 되기 때문에 요 세그먼트에 대해서 이 엄지손가락 이쪽으로 일치시키고 내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지는 그런 것보다는 내 손가락으로 원형 도선을 이렇게 감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엄지손가락이 세워지면은 여기 화면 밖으로 나오는 이런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요. 요렇게 만들어진 자기장은 전류 때문에 만들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도선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자기장의 세기는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 B는요. 전류의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는데요. 그러면은 비례상수를 쓰고 등호로 쓸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비례상수와 여기에 나와 있는 비례상수가 같을 수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요. 직선 도선은 이렇게 중첩되는 것들이 없는데 원형 도선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중첩되고 이렇게 중첩되고 해서 이쪽으로 결론적으로 지기 때문에 요 K 값이 큽니다. 그래서 원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 배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요.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솔레노이드라는 건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역학에서 다룬 용수철 같은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원형 도선이 여러 겹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배웠다시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원형 도선이 여러 겹 쌓여 있기 때문에 원형 도선처럼 취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네 손가락을 이렇게 일치시키시고 이 솔레노이드를 이런 식으로 감아지시면, 여기 나와 있는 손처럼 감아지시면은 이렇게 엄지 손가락과 나머지 네 손가락이 수직을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요 네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 요 엄지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원형 도선이랑 봤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자기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하나의 자석이라고 생각하면요, 자기장이 나가는 쪽이 N극이 되고, 그럼 그 반대쪽으로는 당연히 자기력선이 들어갈 거니까 S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는 하나의 마치 자석이 되는데 전류 때문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자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요렇게 전류 흐르는 걸로 네 손가락을 감아주고요. 요렇게 엄지 손가락은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어주면요, 요렇게 해서 자기력선이 나가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레노이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원형 도선이랑 마찬가지로 정중앙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만 볼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좀 이제 뭐 엣지 효과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정중앙에서 볼 겁니다. 그리고 솔레노이드는요,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듬성듬성 감아 놓으면 안 되고요, 정말 빽빽하게 감아 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새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빽빽하게 이렇게 해야 주변으로 안 새어 나가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분석이 힘들게끔 막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중앙을 통과하는 여기 자기장만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봐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자기장은 전류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비례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 솔레노이드를 보시면 마찬가지 아시겠지만은 솔레노이드는 원형 도선이 마치 중첩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얼마나 빽빽한지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걸 이제 스몰 n이라고 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라지 n이라고 해서 가문 횟수고요. 여기 총 가문 수고요.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의 길이를 L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국 스몰 n이라는 건 뭐냐면 단위 길이당 가문 횟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길이당 가문 횟수가 크면 클수록 원형 도선이 더 많이 중첩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또 비례상수 써야 되는데 K 더블 프라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K 프라임에서는 얼마였냐면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었는데 2배가 더 커졌죠. 그냥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솔레노이드는 전자계학에서 매우 중요한 전자회로 부품입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를 또는 코일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공학에서는 코일이라고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도선을 아주 촘촘하게 원통형으로 말아서 만든 기구이고요. 솔레노이드의 특징은요, 이렇습니다. 솔레노이드의 정중앙에 일정한 크기의 균일안이 중요합니다. 균일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솔레노이드 이런 것들은 초전도체 연구와 같이 일정한 자기장이 필요한 그런 연구에는 반드시 필수품입니다.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에서는 하나의 물체라고 봤을 때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이 생기기 때문에 전자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전자석 만들기 할 때 이렇게 쇠목 같은 거에다가 이제 니크롬선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감아가지고 이렇게 전원 장치에 연결하면은 얘가 마치 하나의 자석처럼 역할을 해서 전자석이 된다라고 배웠었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쇠목까지 넣었기 때문에 더 강한 자석이 될 겁니다. 그것은 자성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우면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까지는 솔레노이드였고요. 그러면은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어디에 활용하느냐? 제일 먼저 모터에 활용합니다. 자, 모터는 이제 요겁니다. 여기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면요, 이 자기장 안에서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얘가 뱅글뱅글 돌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활용 방향이고요. 그러면은 이렇습니다. 전류를 흘려주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생긴 것들이 이제 도는데, 이번에는
얘를 돌리면 어떻게 되냐? 이번엔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동기랑요, 발전기랑은요, 구조가 동일한데 어떤 것을 인풋 해주냐에 따라서 모터가 될 수도 있고 발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성 신호가 들어오면요, 전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요게 코일이 있기 때문에 N극, S극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얘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여기 코일에 뭐가 붙어 있냐면 진동판이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일이랑 진동판이 합쳐져 가지고 얘가 이제 스피커가 쿵쿵쿵쿵 거리는 거야. 그러면은 요 주변에 있는 공기 분자를 이제 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소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보다는 솔레노이드를 활용하는 사례가 더 많은데요.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다는 걸 활용해 가지고요, 일단은 초전도체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쓰고요. 그 다음에 MRI 이런 것들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부상열차, 전류를 가지고 자석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부상열차를 띄우고요. 그 다음에 뭐 입자가속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fMRI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토카막이라고 하는데요. 요런 것들이 이제 요거는 뭐냐면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있으면 솔레노이드를 얘를 둥그런 모양으로, 도넛 모양으로 이제 말아 놓은 것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이제 전자기파를 이제 쏘아주면요, 요 안이 이제 에너지가 이제 공급이 되는데, 이 에너지가 자기장에 의해 가지고 차폐가 돼 가지고 바깥쪽으로 못 새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태양에 가깝게 1억 도씨 가까이 올릴 수 있어서 핵융합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